근데 이게 지금 검찰 출석을 앞두고 좋은 행보인가? 그게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럴까? 아, 이건 굉장히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방송 때 제가 혼자 나가기로 한 거 잘했다. 이재명 대표 오랜만에 이제 잘하셨다. 뭐 큰 틀 말고 좀 전술적으로 보면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연휴 끝나가지고 바뀌었나 네. 모르겠어요. 그럼 이 연휴 동안에 뭔가 불안함을 느꼈는지. 저도 어제는 이제 민주당 분들 뭐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연휴 끝나가지고 이야기해 보니까 좀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구심력하고 원심력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혼자 나가기로 한 건 차라리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비주류 의원들도 대표한테 쓴소리를 못해요. 못하지. 우리 지켜야지. 뭐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뭐처럼에 뭐 이렇게 하고 해버리면은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연휴 기간 동안 거의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설 인사도 하고 당을 우리 같이 좀 화합하고 좀 하나로 뭉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아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반대하는 그런 모임을 아니면 그러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현의 정치쇼. 이혜경님께서 오늘 여의도 타짜 안 해요 하셨는데 합니다. 시간이 줄었을 뿐 합니다. 자,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시작합니다. 세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안녕하세요. 김장훈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뭐, 기다리는 것도 행복이죠. 아유,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네. 공부가 됐습니다. 네. 아, 저희 뭐 그런 프로입니다. 역시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 네. 최고의 최고지 뭐. 시사평론계의 네. 최고. 끝났어.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지금. 네. 판에다 제가 정리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린 방송은 좀 약간의 자뻑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뻑이 없으면 방송 못해요 이거. 네.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네. 이거 네 번째 탑이 최고죠. 네. 탑 오브 탑. 자, 요걸 봅시다 이제. 낙검만 하는 말을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나경원의 꺾이지 않는 마음. 출마할 것 같다. 네. 나경원은 저는 그런데 불출마. 그것도 당사에서 저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출마 선언하는 거는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세 분의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세 명은 다 출마를 못할 거다라는 예상이었고 네. 출마를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아니 근데 저는 중앙당사를 잡아서 한다길래 불출마할 거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지 뭘 중앙당사까지 잡아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해. 아침 9시 10분까지는 상당히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9시 10분은 또 뭐예요? 9시 10분부터 박종희 의원이 박종희 네. 의원이 불출마할 것 같아 하면서 기자들에게 연락을 해줬대요. 9시 10분부터는 이게 저는 뭐 이게 다 뒤늦게 이야기해봤자 뭐 의미가 없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게 나경원 의원 본인하고 주변 사람들의 온도 차가 전 많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출마에 대한. 그렇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가야지 이제 본인들의 활로도 열리는 것인데 나경원은 본인만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나가는 거 외에는 자기들은 이제 활로가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김기현 의원과 김기현 의원 측에서 나경원 의원 측의 측근들 중에서 출마 강행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이 좀 그거 하지 마. 너 공천 내 챙겨줄게. 각계 격파. 네. 그러한 작업도 하지 않았을까. 추정. 아니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추정인데. 김기현 아니 왜 이렇게 자신 없으시죠 요새? 예? 괜찮아요. 아 공문 받고 요거도 먹고 해봐요. 위축되지. 아니 뭐 어차피 지금 어차피 회복이 안 되는 상태이기 안 돼? 때문에 할 대로 해? 그냥 하세요. 아니 했대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냥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정치 세계에서 항상 있는 일이잖아. 있는 얘기죠. 근데 또 너 확인해 봤냐부터 시작해서 또 뭐 알겠습니다. 김상환 평론가님. 글쎄요, 저는 뭐 어제 SBS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한 수양버들론 이거를 인증해주는 인증회견 같았어요. 수양버들 인증식.
그럼 뭐예요? 굳건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 아니 그러니까 따뜻한 길만 걸으면서 곁불만 쬐다.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없다.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의 길을 걸을 생각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뭐 우리 윤 실장은 활로라고 그랬는데 그게 활로일까? 정치인으로서 사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나경원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이 뭐 본인은 당사까지 잡아서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은 지금 정치적으로 주목되는 건 나경원 전 대표가 아니에요. 이 정권의 행태가 주목되기 때문에 그 회견이 주목받은 거지 나경원 전 대표의 출마 불출마에 대한 주목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윤정훈 실장 어제 그 기자회견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활로입니까 사로입니까?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좀 뭐 배신감 내지는 이런 것도 조금 있었을 것 같은 게 그건 뭐 본인의 한계이기도 한데 네가 나가야 돼. 근데 내가 널 지지한 건 아니야. 나가서 싸워. 라는 식의 압박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나경원의 30%라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해왔지만은 뭐 쭉 이 당에서 20여 년 동안 있었던 인지도도 높고 뭐 어쨌든 힘들 때건 좋을 때건 이제 꾸준히 있었던 그리고 뭐 듣지 않니 대통령하고도 관계도 나쁘지 않대. 이 일이 터지기 전에 그 3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승민 대표의 지지율의 구성이나 뭐 심지어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의 구성이나 안철수의 구성이나 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단단한 30%가 아니기 때문에 혹자 노선을 저는 거를 애초에 그게 어렵다. 그럼 지금 막 말씀하신 건 아니 뭐 민주주의 대선주자로 해가지고 당당하게 윤핵관하고 맞서. 그럼 그 30%가 유지되지 않는 30%란 말이에요. 그럼 뭐 유승민,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이 갈 거 아니야. 저는 그것도 그렇게 보지도 않았어요. 나경원 의원은 이제 앞으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정치인이 되기는 이제 글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에 굴복했잖아요. 그것도 부당한 권력의 굴복이라고 봐요.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들 기사 사설 봐보세요. 윤핵관들 잘못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여당 경선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어요 라고 나와서 외쳤어야 하는데 제가요 그냥 용기 있게 당 혼란 분란 방지하기 위해서 저 안 나갈게요. 이것은요 자기 변명일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 입장에서 저건 잘못됐어요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킬 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눈치 본 것이 눈치를 보려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위적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자면은 나경원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원래 스탠스하고 구성하고 기반 자체가 권력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권력에 맞서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닌데 그걸 하라고 하면은 이게 안 맞는 수양보들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기회가 왔잖아. 기회가. 아니 그 기회가 대나무는 될 수 없고 수양보들이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좀 각도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더 거긴 나빠 해요. 더 나빠.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저는 이게 패착이라고 보는 게 나경원 의원만큼 대중성이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념을 이렇게 딱 세우면 대중이 굉장히 이렇게 모여들기 되게 쉬운 구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대중성을 갖추고 정치적 신념 하나를 깃발로 세우지 못한다? 정말 실망스러운 이런 거죠. 건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다면 만약에 이번에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음 다다음까지 뭐 뭔가를 본다면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컨대 자 안철수 김기현이 있지만은 안철수 대표의 이 장단점을 보면은 내가 뭐 윤석열 정부의 뭐 연대 보증이다 뭐 나도 가깝다라고 하면은 해도 사람들은 조금 독립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맞아. 그럼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내가 뭐 부당한 권력에 맞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안 와닿는다는 말씀이신가? 그렇죠. 그게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을 보고 이번에 안 와닿더라도 이제 좀 깔고 간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선택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침했어요 이제. 자, 오늘로써 우리 아이템에서는 이제 빠집니다. 그동안은 정치 아이템을 이끌었던 두 축 이재명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었는데 오늘로써 은퇴야 이제.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빠졌어요. 누가 유리해요?
김기현 안철수. 의원 유리하죠. 오 그래요? 네,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세론이 더 강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는 의지가 정말 생각보다 강하구나. 유승민 제끼고 나경원 제끼고 네. 야 그럼 이거 그냥 대통령이 네. 이런 사람 원하는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원들도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1차에서 끝난다? 50%? 저는 1차에서 끝난다고 봐요. 왜냐면 어제 뭐 다른 여론조사를 나왔지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리고 60대 이상의 책임당원 비율로 어제 여론조사를 가중치도서 계산을 해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50% 넘어요. 그러면은 당원들은 더 아마 더 강한 지지를 보낼 것 같아요. 자, 윤타철은 어떻게 봐요? 근데 일단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전 결선 안 갈 확률은 높다. 왜냐하면 결선 안 갈 확률? 이게 1차에서 1, 2등 빼고 나머지가 많이 표를 먹어야지 결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 4, 5등이 해가지고 하면 한 5%밖에 안 나왔다 가정해보죠. 그럼 1위가 50%를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대 45대 5다. 그럼 결선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꼭 70대 30 이렇게 가야만 결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이미 양강 구도로 접어들었다. 이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결선 1차 투과 결선 투과랑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 누가 유리하냐? 아니 그러니까 결선이 가고 안 가고는 그냥 이거는 중립적인 거라는 거죠. 누가의 유불리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다는 거고.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재미를 위해서 다른 각도로 보자면은 안철수 의원 분위기가 좀 좋아 보인다 지금. 어제 그리고 알렙 어쨌든 상한가 쳤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타격, 지금 말씀하신 뭐 대통령실의 이런 부분들이 김기현 의원한테 오는 것도 결국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른바 뭐 찐핵관 이런 사람들이 나경원한테 했던 것처럼 안철수한테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슬슬 되게 시작됐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극을 하겠죠. 당연하게 경선이니까 이 붙을 건데 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식의 압박을 하면은 그건 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내의 상한가 간 의미는 뭐예요? 그럼 대중들은 안철수 저 의원의 당선이 근데 높다고 이런 건 건가? 있어요. 나경원 제가 의원 이제 누구랑 뭐 이야기해 보면서 안철수 의원 지금 분위기 좋죠. 근데 너무 빠르다. 앞으로 무슨 이유에서건 한두 번은 출렁거릴 거다. 그렇겠죠. 이 분위기가 만약에 선거 일주일 전이다. 그러면은 게임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 달도 넘게 남았으니까. 김타짜는 누가 뭐 저는 뭐 좀 생각이 우리 윤 실장님하고 좀 다른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빠짐으로써 친윤 반윤 구도가 더 명확해지고 각이 쓸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반윤으로 몰릴 가능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중간지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중간지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양해야 거기에서 중간지대라는 게 존재하는데 친윤에 아니면 다 반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네? 뭐 친윤이 아니라 그 언저리의 멀윤이나 뭐 아니면 뭐 비윤이나 아니면 뭐 범윤이나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고 친윤 아니면 반윤이 돼버리는 구도가 돼버렸고 애매하구나 포지션이.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또 분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색깔을 희석해 줘야지 좀 약간 충신 간신 프레임 이것도 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친윤 반윤 프레임만 거의 남게 생겼어요. 그리고 1차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저는 제 생각에는 투표율에 달려 있다고 봐요. 투표율이 낮으면 제가 볼 때는 뭐 1차에 김기현 의원이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투표율이 높으면 반전 드라마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몇 봅니다. 프로로 보는데? 뭐 예를 들어 한 60% 정도 이상 된다. 불가능하죠. 근데 이걸 안 해봐가지고 사실 이렇게를 잘 몰라요. 왜냐면 아무 당도 이런 식으로 투표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식이라는 건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만 하는데 당원이 뭐 10만 명, 20만 명도 아니고 80만 명 많긴 해 당원 수가. 그 많은 당원의 그리고 온라인 투표 대선 이런 거 한 적이 경선도 없다. 아니란 말이에요. 당 대표 경선이니까 참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네. 그 야, 이런 거 좋아. 어제 뒷얘기 이런 거. 국민의힘 출판은 주요 언론사 반장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어제요? 네, 먹어줘요? 같이? 죄송합니다. 취재 대상이 자, 되지. 취재 대상 제가 지금 장작자는 취재 대상.
네. 타짜를 위해서 어제 제가 밤에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 안 할래. 아, 예, 그러지 마요. 네. 장재훈 의원이 상당히 지금 네. 물밑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대요. 지금 의원들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 때 김은혜 의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센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들이나 뭐 이렇게. 네, 당협위원장들과 뭐 의원들 네. 전화 계속 아드님 돌리고. 교육에도 좀 드라이브 좀 거시지 참. 네, 아들 문제는 뭐, 뭐 다른 그건 문제니까. 뭐 저 다른 문제고 정치 이슈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거 보면은 네. 더 강하게 그냥 1차에서 끝내자. 확실하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상일 특보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기현 의원으로. 네. 그럼 여기서는 안철수 의원은 어떤 포지션을 해야 돼요? 그걸 막으려면?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신 그거의 동전의 양면인 게 뭐 친윤 대 반윤 이거랑 이게 대통령 망치 사람들하고 충신 내지 법윤 네. 그러니까 반윤이 아닌 거 나도 법윤이다. 네. 그걸로 가야죠. 뭐 경쟁력으로. 그리고 그러려면 유승민 의원을 출마시키는데 전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선 간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도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서요? 오늘 이제 지도부 이제 네. 만찬인가? 오찬. 오찬을 하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인가? 네.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또 이제 오찬인가 만찬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만나는 것 계속 이제 만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전당대회 어떠한 사인을 줄 것이냐. 사인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회 주최자와 심판들을 네. 다 경기에 투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좀 다른 각도로 보는 게 자꾸 오늘 각도를 아니, 다르게 해요. 아니, 이거 좋아요. 아니 다른 같은 각도. 이야기 다른 게 보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용산이 세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전에도 방송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대통령의 마음, 청와대 마음을 해석해가지고 알아서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네. 알아서 다 조정이 돼. 네.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뭐 핵관 나와도 안 먹히죠.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자기 이름으로 뭐 명의가 나왔죠. 네. 그리고 오만찬이라는 게 진짜 그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만찬까지 해야 되죠. 네. 세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정리된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김타짜. 네. 어저께 철험회랑 만찬하고 오찬. 네. 그다음에 오늘 전주 방문. 네. 그런데 28일날 검찰 출석. 네. 그리고 30일은 비명기 의원들이 네. 민주당의 길? 요 모임 만들고. 네. 요 흐름들을 보면 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된 검찰 출석 앞두고 친명계, 비명계가 세력을 네. 다진다. 이렇게 네. 제 마음대로 해석해도 돼요? 글쎄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닌가 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불안하구나. 응? 네? 뭐 이렇게 다진다라는 느낌보다는 불안하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친명계는 어차피 자기 편인데 네. 거기를 지금 만난다. 그게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인가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덕담을 듣고 그러는 게 좋은 거지. 철험회를 만난다? 철험회 굉장히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민심에서 멀어져 있는 집단이고 너무 뭐랄까 강경 일색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 검찰 리스크 프레임을 강하게 만들면 만들지 약화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뭐랄까 생각 이런 것들을 끌어내지 못해요. 근데 이게 지금 검찰 출석을 앞두고 좋은 행보인가? 그게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럴까? 아 이건 굉장히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방송 때 제가 혼자 나가기로 한 거 잘했다. 이재명 대표 오랜만에 이제 잘하셨다. 뭐 큰 틀 말고 좀 전술적으로 보면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연휴 끝나가지고 바뀌었나 네. 모르겠어요. 그럼 이 연휴 동안에 뭔가 불안함을 느꼈는지. 저도 어제는 이제 민주당 분들 뭐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연휴 네. 끝나가지고 이야기해보니까 좀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구심력하고 원심력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단 네. 말이에요. 지난번에 혼자 나가기로 한 건 차라리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비주류 의원들도
대표한테 쓴소리를 못 해요. 못하지. 우리 지켜야지. 뭐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우리 여론 뭐 처럼에 뭐 이렇게 하고 해버리면은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연휴 기간 동안 네. 거의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대요. 네. 그래서 설 인사도 하고 당을 우리 같이 좀 화합하고 좀 하나로 뭉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네. 아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반대하는 그런 모임을 아니면 그러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흐름을 살려야 되는 건데 그런 흐름. 그 흐름을 살려야 되는데 철험이랑 오차라는 거는 그 흐름이랑 맞지 않다는. 아니 근데 거구나. 불안하니까 김상일 듣거나 근데 태원 시장이 전해철 얘기한 의원은 것처럼 좀 위치가 좀 특이하신 분이죠. 특이? 왜냐하면 그렇지. 전 정권이 어쨌든 대선에 네.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책임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또 전 정권에 대한 지금 공격도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건 감안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리고 사람이다. 이 앞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검찰과의 갈등보다 당 내부 갈등이 좀 더 커질 것 같다. 이 분위기를 보니 그리고 그 축은 결국 당원 문제일 거예요. 지금 그저 1,000원짜리 당원이 뭐 그게 다 지금 깔려 있는 게 자 전당원 투표의 뭐 상설화 위상 강화하고 연결되는 게 자 이 지난 설 여론조사 중에 재밌었던 게 YTN에 단 여론조사 2,000명 전화 면접 뭐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늘 나오는 거니까 뭐 크게 차이도 없더라고요 평소하고. 근데 거기서 기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대표제 내려와야 된다는 의견이 많죠. 그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분의 1 이상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난 연말에 이런 여론조사 변화가 있었던 게 지금 이 수사가 합당하냐 야당 탄압이냐. 과하다라는 응답은 높은데 야당 탄압이 아니라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라는 게 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그게 결국은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소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그게 연결되는 게 기소됐을 때 당대표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또 공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의원들은 공천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느낄 때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주위의 분들이 방어막을 치는 거는 당원에 대한 걸 계속 강화하는 걸로. 그럼 공천도 개별 지역에도 아니 당원들한테 다 맡깁시다. 라고 해버렸을 때 자기 장악력이 강한 거고 근데 의원들은 거기에 반대하는 거고. 그 김사자 30일에 있을 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 민주당의 길?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한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이 문제가 뭐냐, 그럼 당은 총선을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플랜 B를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그게 뭐 플랜 B라고 얘기를 뭐 굳이 붙이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희상 아직까지 교토 3굴 얘기하셔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고요. 일단은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는 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지금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안에 분위기만 너무 이렇게 올라가니까 온도만 올라가니까 창문 한번 열어서 바깥 공기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좀 환기시키는 정도 아직은 그 정도의 단계인 것 같고요. 네. 벌써 뭐 이렇게 반명으로 이렇게 지팡이 짚고 나선다 뭐 이렇게까지 가기는 아직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너무 못해요. 여론전만 너무 잘하고 수사는 너무 못해.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흘러나오면 피의사실 공포한다고 뭐라 그러고 얘기 안 하면은 수사하는 거 없다고 뭐라 그러고. 아니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논리적 비약인데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저는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검찰이 굉장히 뭐 이렇게 수사를 잘하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굉장히 플레이를 잘했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기다려봐. 장타짜 갑자기 자신 있는데 기다려봐. 뭐 커넥션이 있나요? 아시는 게 있나요? 아이, 뭐 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타짜, 장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